안녕하세요. 9월 더프 해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고요.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정답은 3번 2분의 1입니다. 2번에 구하라는 것은 지금 f'2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가 됩니다. 2를 대입해보면 f'는 12 마이너스 20 플러스 4가 되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 1번입니다. 3번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거겠죠? 이게 5A1입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A1이 D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럼 A2가 2D가 되는데 이게 8을 했어요. 그러니까 D가 4가 되면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마이너스 1 좌극하는 1이 되고요. 1 우극하는 0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 2번 1입니다. 자, 5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했어요. x의 증가량은 로그 2 5고요. y의 증가량은 1 마이너스 로그 3 15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좀 더 편하게 가려고 로그 2 5, 로그 3 15에서 1을 빼준 거예요. 근데 1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1은 로그 3 3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2 5분의 로그 3 5가 돼요. 밑이 다르고 진수가 똑같을 때는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 2가 아니라 큰일 날 뻔해. 로그 3이 맞네요. 분자에 있는 게 밑으로 가고 분모에 있는 게 위로 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5번이 한 번에 안 되면 그냥 상용록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되돌려도 괜찮습니다. 자, 6번에 y는 4x 세제곱 플러스 x. 자, 4x 세제곱 증가함수, x도 증가함수. 증가함수랑 증가함수랑 더했으니까 극값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0,0을 지나고요. 1,5를 지나게 돼요. 제가 왜 1,5를 체크했냐면 문제에서는 y는 5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y는 5와 그 다음에 y축 그래프,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지금 수투 과정에서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럼 0부터 1까지 4x 세제곱 플러스 x를 적분해보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정답이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여기 넓이가.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5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7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SN과 AN의 관계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여기 좌변에 있는 SN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줘 보면 2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돼요. N 플러스 1항까지 합에서 N항까지 합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이항시켜주면 AN 플러스 1은 2AN이 된다.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비가 2인. 두 번째 항이 6을 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항은 3이겠고 두 번째 항 6, 이렇게 2씩 곱해가는 건데 이거 너무 빡세요. 그래서 3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이거를 2의 7제곱까지 하면 되겠죠? 8번째 항이니까 1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 알아두면 편리한데 다음에 거듭제곱에서 2를 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2의 8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55가 됩니다. 그럼 255와 3을 곱하니까 정답은 5번 765가 되겠죠. 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식 VT가 지금 2차 함수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0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정적분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t제곱이고 27 마이너스 2분의 9a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a는 6이 됩니다. 그러면 vt는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at를 구해야 돼요.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6t 마이너스 6으로 바꿔주고 그랬을 때 2를 대입하면 정답은 2번 6이 됩니다. 9번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5-n-3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양수면서 이게 짝수면 2개를 갖게 되고 음수면서 짝수면 0개, 양수면서 홀수면 1개, 음수면서 홀수면 1개. 그러면은 요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이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F3, F5, F7, F9는 전부 1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F3, F5, F7, F9는 전부 1이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어야 되고 그럼 F2랑 F4랑 F6이랑 F8이랑 F10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2를 대입하면 0이 되거든요. 0의 제곱근은 한 개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0이 나와요. 한 개. 그래서 F2가 1이고 마찬가지의 이유 때문에 F8이 1이고요. 4랑 6을 대입하면 둘 다 음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0이고 F10은 10을 대입하면 양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다 더하면 8개,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극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도함수의 활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는 x는 일단 한번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얘가 4분의 a에서 극대를 가든댔으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a를 대입하면 0이 되겠네요. 4분의 a를 대입해보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제곱은 4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a는 플러스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고 a가 2일 때는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식이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2가 되면 4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이 돼요. 자, 그러면 2로 약분을 해주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거는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근으로 하는 그런 함수가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2분의 1과 2를 두 근으로 하는 함수가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극대값을 띠게 돼요. 원함수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값을 띠게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이 간격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0 이후로 최소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래프는 0 이후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쵸? 왜냐면 지금 여기가 열린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었으면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인 a는 2의 그래프는 1에서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 둘 다 최소값인데 어쨌든 0보다 큰 데서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a가 2일 때를 우리가 구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0을 대입해 보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2a인데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a가 돼서 a 플러스 b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정답은 1번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겠어요. 11번 문제에서는 이 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가 같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과 y는 2x 이 두 개의 함수 같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딱 들었을 때는 당연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의역을 0과 2라고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0을 대입해도 0이 되는 거, 또 2를 대입해도 2가 되는 거는 두 함수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더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의역인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같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fx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f 3분의 파이는 2분의 3a가 돼요. 자, g 3분의 파이는 b 코사인 3분의 b파이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 2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얘는 a가 되고요. 그냥 g 2분의 파이, g 2분의 파이는 b 코사인 2분의 b파이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를 넣어보면 f파이는 0이 돼요. 오, 그럼 이건 좀 메리트가 크네요. 그럼 g파이는 b 코사인 b파이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마지막 것부터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 코사인 b파이 플러스 b가 0이에요. 그럼 b가 자연수니까 b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럼 코사인 b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a, b가 16 이하의 두 자연수를 했어요. 코사인은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냐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3파이, 코사인 5파이 이런 식으로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b가 홀수일 때다. b가 홀수일 때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에다가 b 홀수를 넣으면 이게 0이 돼요 또.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b가 됩니다. 그냥. 그럼 a와 b가 같은 거니까 a와 b가 같으면서 홀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6 이하의 홀수 중에 제일 큰 거는 15죠. 여기다가 15를 넣게 되면 이게 코사인 5파이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버리거든요. 2분의 3a랑 0이랑 같을 수가 없겠죠. 15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13을 넣어보면 성립이 돼요. 13을 넣어보면 2분의 b가 되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a도 13, b도 13이구나. 더하면 3번이다 라고 됩니다. 자, 이제 12번을 볼게요. 12번에 지금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문제를 나오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냥 그려버려야 돼요. 진짜 이 그래프만 그리면 이제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a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a는 2차 함수의 절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a가 음수라고 생각하고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지금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함수. 이거는 지금 a가 0보다 큰 거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계속 증가만 하는 건데 어떻게 증가를 하는 거냐면, 이 함수 그리고 있다고 했어요. 0일 때는 0이 되고요. a일 때는 기울기가 0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인데,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차이는 이 넓이랑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이 넓이 공식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모르면은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a 세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a 세제곱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의 교점이 정수여야 된다. x좌표가. 그러면은 여기가 0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0.
그러니까 0,2를 지나면서 2,0을 지나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은. 근데 0과 2 사이에 0과 2 사이에서 만나려면 1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1이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밝혀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자,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요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비율 관계를 쓰면 여기가 2분의 3의 2가 돼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fx 아니까 이 식은 최고차의 수는 2가 됩니다. 여기서 이게 2라고 안 쓰면 큰 봉변을 당합니다. 2라고 쓰고 2분의 3의 2는 지나고 0에서 접하는 요 함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1일 때 뭐를 지나야 된다고요? 2를 지나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분의 3의 2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를 곱해주면 2-3의 2는 1이 되니까 3의 2는 1이 돼서 a가 3분의 1이 나와요. 문제에서 제가 처음에 풀 때 이 문제의 전제가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다고 하면 모순이 발생하니까 요거는 정답이 아니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a가 0보다 작다를 했으니까 a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 여기 0이고 여기 a일 때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적분한 함수를 그려보면 0일 때 0이 되죠.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여기서 0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금 a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위에 걸 먼저 해야겠죠.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점을 가질 공간은 1,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1이 오게 되면 a가 1보다 작은 거고, 여기에 1,1이 오게 되면 a가 1보다 큰 거니까 굳이 더 큰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1,1이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한번 봐봐야겠다. 이 그래프. 네, 여기. 이게 가능한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뭐랬죠? a제곱이랬어요. 근데 요거를 이게 지금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도 대칭 이동이니까 똑같이 극소값인데 a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이후부터는 이 전체는 2a제곱인데 이 이후부터는 계속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1에서 a제곱을 2번 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그 식을 재어보면 이 x제곱 x-2분의 3a 아까랑 똑같아요. 요거랑. 근데 오른쪽에 y가 오는데 여기가 바뀌는 거죠. 여기가 1-2a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이 식은 1-3a의 2배, 그러니까 2-3a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넘겨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 넘겨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이 돼요. 당연히 a가 1일 때 조립제법 하면 여기 세제곱입니다. 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a가 1일 때를 조립제법으로 해보면 또 그냥 할게요. 저는 a-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2a 제곱, 자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근의 공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는 마이너스 1분의, 그쵸? 그냥 a분의 2분의, 자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3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a가 0보다 클 때를 하고 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문제에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한 직선 위에 있다. 굳이 이걸 왜 말했을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의 각도를 제가 세타라고 해보면 여기의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랬을 때 요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O2의 외접원, O2가 외접원인 삼각형이고 여기 밑에는 O1이 외접원인 삼각형인데 사인 세타분의 이 BC의 길이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BD의 길이를 하게 되면 지름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름의 비율이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를 2K라 둬도 되겠구나. 근데 여기의 길이도 3K라 둬도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조금 더 가서 이 각은 동일하잖아요. 지금 이 각은 알파라고. 근데 쓰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헷갈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분의 AB를 하면 O1의 길이가 되고 사인 알파분의 BD의 길이를 하면 BCD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BCD의 그래프는 삼각형은 지금 이 큰 외접원의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란 걸 알 수 있냐면 1대 2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원의 반지름이 2고 큰 원의 반지름이 4니까 딱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2배 차이가. 그래서 여기가 3K이면 이 BD의 길이가 그 반절이니까 그 반절.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K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이 직선 BD가 원 O원과 접할 때 이 말은 왜 나왔을까? 그럼 보시면은 저평각을 좀 떠올려야 돼요. 저평각. 지금 여기를 세타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각과 이 삼각형만 이제 봐주세요. 이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접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평각이라고 해서 여기 이 세타와 여기 이 세타가 같다고. 저평각이라고 적어줄 테니까 혹시라도 이 개념이 없으면 좀 배워서 이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그 비율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2대 3이었는데 반지름이 2대 3대 4니까 여기의 길이를 4K라고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남은 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K 값을 구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코사인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코사인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불편하니까.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4 플러스 9 마이너스 16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5가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4분의 루트 15분의 마주보는 그 대변의 길이 4K를 하면 반지름인 4의 2배, 8이 돼야 돼요. 그러면 4K는 8 곱하기 4분의 루트 15고 2루트 15가 되고 K는 2분의 루트 15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넓이를 구해볼게요. 삼각형 BD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2K 곱하기 사인값 하면은 4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건 6K 제곱이니까 8분의 6K 제곱이면 4분의 3K 제곱 곱하기 루트 15가 됩니다. 자, 이제 K 제곱은 4분의 15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4분의 15를 K 제곱에 넣어주면 16분의 45 루트 15.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저평각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이면 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x는 a에서 양수인 극대값을 갖는 3차 함수 f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이제 뭐 양수인데 이 집합안을 보면 절대값 3차 함수예요. 그거랑 t가 만나는, 그러니까 y는 t가 만나는 그 x 값의 합을 gt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 그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문제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1과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그 하나의 극대값 여기다가 제가 여기 f1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그었을 때 값은 여기 알파라고 하고 여기 1,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감마라고 하고 여기를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fx랑 f1이 만나는 그때의 그 x좌표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 1 베타 감마 델타가 돼요. 그럼 절대값 fx랑 f1 바로 직전, 그러니까 극한값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f1 바로 직전이라고 한다면 f1 좌극한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는 변함없어요. 근데 여기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두 번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극한을 봐보면 fx는 f1 우극한을 봐보면 이번에는 아예 1이 안 잡혀요. 1이 안 잡혀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모두 극값에서는 다르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왜 달라지는지, 얼만큼 달라지는지는 극값의 x값만큼 달라지게 된다.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자신감을 갖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절대값 fx라고 했는데 극대값은 양수랬어요. 아, 그럼 당연히 극소값은 음수겠지. 왜냐면 극대값을 양수라고 말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 극소값과의 비교를 했을 때 극대값은 극소값에 마이너스 씌운 것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극대값이 조금 더 낮은 거야. 이 x축과의 거리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절대값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a예요. 지금. 자, 그러면 당연히 FA에서 불연속인 거는 오케이. FA에서 불연속인 건 오케이인데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M 극소값 올린 거 여기 마이너스 M에서는 불연속이 아니란 거잖아요. 빵당한 거죠. 왜냐면 제가 아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극값을 갖는 x값을 더하고 빼고 하는 그 우극한 좌극한 때문에 불연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왜 연속일까? 왜? 여러분 마법의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0이에요. 아, 극소값을 0에서 갖는 그 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한순간에 쭉 뚫리는 게 아까 그 개념 정리만 잘 돼 있으면 이게 좌극한이에요. 좌극한과 함수값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기는 a를 한 번 더 하는데 여기는 a를 두 번 더 한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a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났어요. 마이너스 3분의 10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0에서 극소값을 갖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FA, 그러니까 극대값 중 정수. 그러니까 극대값은 무조건 자연수예요, 지금.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길이가 궁금한 거지. 왜냐면 요 길이 윗변에 이 밑에 있는 길이가 여기보다 더 길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성립시키는 게. 그런데 극대값 마이너스 극소값 공식은 꼭 알고 있자라는 걸 제가 꼭 말하고 싶어요. 극대값 마이너스 극소값은 어떻게 공식이 되냐면 이 극대값을 갖는 x값과 극소값을 갖는 x값의 차이를 l이라고 했을 때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l세제곱이 돼요. 이거는 그 도함수의 x축과 이루어진 넓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분의 최고 차이 개수가 지금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3분의 10이니까 세제곱하면 27분의 1000이 돼요. 그럼 27분의 500이 됩니다. 그럼 27분의 500이란 거는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8, 7에 56, 8이 16. 갑자기 안 되네. 216. 네. 자, 그럼 18점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길이가.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1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7점 몇 돼요. 여기가 2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6점 몇 돼요. 위가 더 짧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9라면 여기 마이너스 9점 몇 돼요. 여기까지도 돼요. 근데 1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8점 몇 돼서 위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만 극대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 정수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그래프는 이 GT라는 그래프는 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불연속인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를 봐볼게요. 두 수열 AN, BN이 있는데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음수면 2를 더하고 양수거나 0이면 빼기 4.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수면 더하기 4, 크거나 같으면 빼기 2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AM 곱하기 BM이 0이 되는 게 AM 곱하기 BM이 0이 되는 게 총 5개 나와야 된대요. 그럼 이 말은 당연히 AM은 0이거나 또는 BM은 0이거나 이렇게 한 게 지금 5개 나와야 된다는데 2A1-B1의 최대값을 구하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A1은 가능하면 엄청 커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B1은 작을수록 음수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 A1은 클수록 좋고 B1은 작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2가 붙어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A1 중심으로 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최대한 높여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최대한 높인다면 뭐 무한정 높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좀 밑에 화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근데 이거 너무 찍기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A가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의 배수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학생에 따라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4의 배수로 시작해야 4씩 빼면 언젠가 0이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랬을 때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20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면 20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16, 12, 8, 4, 0 하고 0이면 한 번 더 내려요.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다시 마이너스 2, 0 되고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총 9개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는 타이트한 상황을 원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0이 나오는 이런 상황. 이런 게 좀 최대값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지금 0이 2번 나왔거든요. 그럼 밑에서 몇 번 나와야 돼요? 3번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1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답안을 좀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2A1이 40이잖아요. 그러면은 5번이
5번부터 봐야지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이게 비일이 마이너스 6이면 될까? 하고 이제 마이너스 6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 돼서 3개 나오면 바로 5번 찍고 넘어가게. 그럼 마이너스 6이면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세 번째는 2가 되고, 네 번째는 0이 되고,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섯 번째는 2가 되고, 일곱 번째는 0이 되고, 여덟 번째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아홉 번째 2가 돼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아, 여기 46 아니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면 쉬워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하면 지금 여덟 번째 마이너스 2 하면 지금 총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 44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완벽히 풀었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주관식이었으면 글쎄 조금 더 오래 걸렸을 거나 제 정답에 확신을 못 가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가 객관식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를 좀 활용해서 수학을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6번 단답형 문제로 가겠습니다. 2의 2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 되고요. 그럼 2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이니까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자연수는 2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먼저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G1은 3F1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F1이 1이니까 G1은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미분을 해보면 G'X는 2xF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F'X가 돼요. 그럼 2를 대입해보면 G'1은 2F1 플러스 3F'1이 돼서 요거는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곱할했거든요. 정답은 15. 17번의 정답은 15입니다. 18번 요렇게 뒤에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시된 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C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F'X는 6X 플러스 C가 돼요. 적분을 해보면 얘는 3x 제곱이 되고요. 얘는 cx가 되는데 요게 f'0이에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f'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f0이랑 똑같았으니까 똑같이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c다. 우리가 c라고 시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박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이게 C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실수한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1 플러스 2분의 3C 2분의 3C 이게 C다. 그럼 2분의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 f2는 대입해보면 6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6입니다. 19번 2차 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2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 축에 꽂혀 있어야 돼요. 축에 꽂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2를 대입해 보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A1 플러스 A15가 F1이에요. 근데 15를 대입해 보면 A15 플러스 A1은 또 F1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1과 F15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2를 대입한 거와 15를 대입한 게 같다? 그러면 가운데인 8이 축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설명을 들으면 혹시라도 이 생각 어떻게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문제는 당연히 축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읽었다면 주인공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영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축에 대해서 생각을 좀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8이 축이면서 8을 대입해 보면 2A8이 지금 F8이 됐어요. 근데 F8이 1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지금 8,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8,2가 꼭지점인 이 2차 함수를 이제 식을 세워보면 x-8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A1 플러스 A15 하면 F1이고요. A2 플러스 A14 하면 F2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A7 플러스 A9 하면 F7이거든요. F8은 아니까 F1부터 F7까지만 구해보자. 그러면은 F1은 7의 제곱 플러스 2고 F2는 6의 제곱 플러스 2고 이렇게 해서 F7은 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다 더해보면 14가 되고요. 1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 더하면 이렇게 식을 금방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20이니까 요거 120, 6으로 나면 20, 154? 이렇게 되고 거기에 F8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A8을 A8이 1이니까 154에다가 2를 더하면 정답은 155가 됩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F0은 0인, 중요해요. F0은 0인 3차 함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gx 함수가 나왔는데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하는 F0은 0이에요. 그러니까 gx는 정보가 얻어지는 게 gx는 확실히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요. 그 말은 h0이 확실히 0이란 거예요. 그럼 h0이 0이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0은 여기로 가야 돼요. 이거 기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변형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0을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첫 번째 조건은 A가 0보다 크다. 이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H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H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GX로 왔을 때는 GX는 0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되죠? H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GX로 왔을 때 GX가 0만 빼곤 다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연속일 때를 봐주면 x와 x-2의 제곱, 그러니까 a와 a-2의 제곱이 같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a가 1이랑 4가 나와요. 오케이. 근데 hx가 x는 a에서 연속인데 그때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에서 연속이 안 되죠, 지금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이제 h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x는 a에서 불연속.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가 지금 양수를 했으니까 fa가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쵸? ga가 0인데 gx가 a가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는 fx니까 fa가 0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게 총 몇 개냐면 2개인데 2개. 세 번째가 3이라고 했어요. 크기 순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이게 1, 3, 4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더했을 때 13이 나와야 된대요. 나머지 2개를 더했을 때 13이. 근데 이미 더하면 뭐예요? 이거 다 더하면 8이잖아요. 8. 그러면은 13이 되려면 5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5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 쓰지? 음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분명히 우리가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하면 여기서 이제 A가 만약에 0이 되는 순간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0 자극할 때는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고 0 우극할 때는 0 곱하기 4니까 0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0, 1, 3, 4, 5가 우리가 구하는 그 순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새로운 거는 0, 1, 4를 빼면 3과 5가 나왔어요. 이 3과 5가 fx는 0의 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fx가 0일 때
3과 5 말고 또 0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쵸? 그러니까 0, 3, 5다. 그럼 x, x-3, x-5다. 이렇게 되면서 7을 대입하면 4 곱하기 7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56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도 연속성 물어보는 문제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해보시고 이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 지수함수로만 이루어진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지수함수로만 이어진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 점근선에 대해서 굉장히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점근선이 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점근선이 기준. 자, 그럼 이제 그려볼게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의 x 플러스 4제곱이래요.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 16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그래프는 지금 2의 x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띠게 되고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대입하고 점근선이 b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b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여기가 b니까 이 차이가 바로 a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그 함수값이 정수를 갖는 x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이 정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 차이 나냐면 2개 차이 난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여기서 출발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3에 이렇게 꽂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6을 갖는 거랑 15를 갖는 거랑 뭐 14에서 3까지 갖는 거는 동일해요. 지금 x값과 y값이 동일한데 2를 가질 때는 몇 개를 가지게 돼요? 2개를 가지게 되고 2를 가질 때도 2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집합은 이 X 값이 다르니까 다 세주는데 Y 값을 세주는 B는 중복되는 건 안 세니까 2번만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2번이 발생하면서 차이가 2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지금 왼쪽의 그래프랑 겹치는 y-값이 2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여기 뭐가 기준이 돼야 된댔죠? 지금 이 문제는 b가 기준이 돼야 돼요. b가. 그랬을 때 b가 음수면 이게 겹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a랑 b랑 원소의 개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좀 겹치게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b가 뭐여야 되겠죠? 적어도 이 b가 3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b가 3이면 이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뭐가 되겠어요? 1과 2에서 겹치니까. 여기 등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b가 3이면 a도 3이겠네. 그래서 3,3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4라고 해볼게요. b가 4면 또 마이너스 a 플러스 b도 1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겹치는 게 2개만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겠나요? 여기 4면 이게 1이 되려면 A는 3이 돼야겠죠. 그래서 맞나요? 지금? 그쵸? 여기 3,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요거의 이 B의 정근선도 중요하지만 이 왼쪽의 정근선도 겁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도 여기서는 이게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가 아까 미스한 부분이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4, 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그려가면서 확인해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총 3개가 나오는 거죠. 순서상이.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밑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4로 갔어요. 이게 4로 갔으면 겹치는 부분이 3과 2만 나와야 되잖아요. 1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맞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또 정수가 겹치는 게 1부터 나오게 되니까 1이 나오게 되니까 그럼 B가 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가 되겠죠. 뭐 약간 이해 안 되면 멈춰놓고 그림 그리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B가 오니까 A가 또 3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쭉 가게 돼요. 이게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B가 16이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당연히 13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또 3,16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B가 17이 됐어요. 올라갔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볼게요. B가 17 여기서 이제 겹쳐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6에서 15에서 겹쳐야 되니까 이게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17일 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4가 된다. 그래야 15와 16에서 겹친다. 그러면은 A는 10이 B가 17이니까 A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3,3부터 3,17까지 이렇게 오네요. B가 18이 됐어요. B가 18이 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근데 어차피 16 넘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15, 14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16, 15가 된다고. 이게 이제부터는 18로 가든 19로 가든 겹치는 건 16,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4로 고정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4로 고정이면 이때부터 약간 템포가 바뀌는 게 A가 4가 됩니다. 3은 이제 안 돼요. 그 다음에 B가 19가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여전히 또 1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18이 되는 거죠. 그럼 B가 20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A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한 개씩 가지니까 4부터 19까지 숫자가 16개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 16개 나오고 여기서 3개 나오니까 총 순서상의 개수는 19개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 진짜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실 때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바로 점근선이 기준이다. 꼭 피드백 잘 해보시고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2번에 실수 A와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3 전까지는 fx 그리고 그 다음에 3 이후부터는 직선 그려라 라고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걸 적분한 거예요. 이건 지금. 근데 이 B 값이 4보다 큽니다. 이게 4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다 4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줄게요.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체크해 줄게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GT의 그래프를 그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B부터 제가 4까지 적분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B부터 4까지 적분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양수인 구간이잖아요. X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B부터 4까지 적분했을 때 플러스라는 거는 역적분이거든요, 지금. 역적분이니까 4부터 B는 이걸 성립한 데 했으니까 이게 음수에서 출발은 해야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수에서 출발하지 않고 양수에서 출발하면 바로 음수 나오거든요. 이건 역적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그래프라서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그래프겠다. 오케이?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게 4까지만 딱 이게 성립하고 4 이후로 가면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4까지 적분했을 때 딱 경계인 0에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B부터 시작해서 4까지 갔을 때 0이 되려면 이게 정확히 이렇게 센터로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x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a분의 6이거든요. ax 플러스 6이 0이 되는 값. 근데 이 마이너스 a분의 6이 b와 4의 한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한 겁니다. 그랬을 때 대각선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2는 ab 플러스 4a라서 ab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러면은 문제의 하단을 보면 ab의 최대치수를 구하랬으니까 우리는 ab는 복잡하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에
최대 최소를 구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제 오른쪽은 그대로 이렇게 하향 추세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3 전까지니까 이제 3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이제 여기에서 2차 함수를 그려야 돼요. 근데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여러분 이거는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찰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이 gk 곱하기 g-k가 양수인 것을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4개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gk 곱하기 g-k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그냥 우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1이 성립하면 마이너스 1이 성립하고 2가 성립하면 마이너스 2가 성립하고, 그러니까 짝수개씩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불청객이 있어. 그러니까 0이라는 게 불청객이에요. 0이 끼게 되면 만약에 이 0을 넣었을 때 이게 양수가 된다. 0을 넣었을 때. 왜냐면 G0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짝수계에다가 한 개가 더해지니까 0이 더해지니까 이건 무조건 0은 만족하거든. 0을 넣으면은 이게 홀수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짝수계네. 그 말은 G0이 0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좀 잘 읽어야 되고, 이게 연속이랬으니까 여기에다 3을 넣으면 여기가 3,3a 플러스 6이에요. 그러면은 fx가 x 최고차의 수가 1을 갖고 3을 넣었을 때 3a 플러스 6이 되려면 여기가 a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의 x절편이 1 마이너스 a가 돼요. 1 마이너스 a가. 자, 이제 4개가 있댔잖아요. 그러면은 이 왼쪽은 다 플러스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는 게 2개만 나와야 돼요.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는 게 2개. 근데 벌써 자리 예약이 끝났어요. 3과 4 이 2개. 그러니까 이제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2는 이제 절대 안 돼. 양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a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돼요. 또 여기 마이너스 a분의 6 여기 이 직선의 절편 여기도 4는 이미 양수인 게 확정됐고, 그러니까 4보다는 커야 되고 5까지 가도 되는데 5를 넘으면 안 돼. 그러면 또 6개가 되는 거지. 이게 4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이게 성립을 하려면 여러분 이게 성립을 하려면 여기까지 b부터 4까지 적분하면 0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b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가 되나요 지금? 역적분이니까 여기 b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가 돼요? 이게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0과 4 사이에서는 음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0부터 4까지 적분한 지금 이 부분이 0부터 4까지 적분한 이 부분이 지금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역적분이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더 0부터 4까지 fx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 역적분하면 0부터 4까지는 음수가 될 거니까 이 3가지 조건으로 a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 3가지 조건으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그때 나오는 a의 범위가 뭐냐면 마이너스 16분의 21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는 이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겠죠.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고 마이너스 16분의 2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렇게 제가 미리 풀어봤는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아까 AB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27. 그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5분의 36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죠. 20 곱하기 n-m. 와, 근데 그냥 곱해버리자 20. 그러면 5 곱하면 마이너스 135고 여기 4 곱하면 플러스 144가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9가 된다라고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22번은 좀 약간 A의 범위를 구하는 거에서 그 어떤 킬러의 냉철함이 있지 않으면
풀기 어렵지 않나. 저도 22번 못 풀었어요. 22번 빼고는 좀 풀었는데 22번은 답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피드백을 적당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